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하얀 양피지 위로 식은 땀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손가락은 단 한 글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1000년 후에도 기억될 문장을 써야 한다는 그 무거운 저주 같은 열망이 그의 목을 조여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완벽하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당신의 오늘을 산채로 집어삼키고 있지는 않나요? 사막 한가운데 모래바람이 울부짖던 그 밤, 한 청년 서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달한 인생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뜨거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서적들이 모래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아 겹겹이 쌓인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알카디임. 그곳 거대한 양피지 도서관 깊은 곳에 젊은 서기 타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가문의 명예와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을 향한 욕심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신성한 잉크병을 마치 심장처럼 품속에 꼭 쥐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피지는 사막의 첫눈처럼 늘 처참하도록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으려는 그 찰나마다 후세 사람들의 싸늘한 평가가 날카로운 창끝처럼 그의 목덜미를 겨누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밤은 길어졌고 초조함은 독처럼 그의 온몸에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안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거워진 타릭은 도망치듯 도서관을 뛰쳐나와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낯선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모래 언덕 위에 마치 바람과 대화라도 나누듯 손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방랑 예술가 소라야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림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바람이 스칠 때마다 서서히 그러나 가차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타릭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곧 사라질 텐데 어째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소라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깃털 펜 하나를 타릭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는 동안 이 모래 언덕 위에 지워지지 않을 시를 써보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타릭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타릭은 온몸의 열정을 끌어모아 모래 위에 글씨를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 채찍처럼 몰아칠 때마다 모래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들여 새긴 글씨는 순식간에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타릭의 얼굴은 활활 타는 불꽃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더 깊게, 더 사납게 모래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내쉬듯 더욱 무자비하게 그의 글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손톱 사이로 모래가 파고들어 상처처럼 쓰라렸습니다. 허망함과 분노가 뒤엉킨 실타래처럼 그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거센 돌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타릭의 손에 들려있던 깃털 펜이 마치 새처럼 하늘로 솟구쳐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악한 타릭이 우두커니 서 있는 사이 소라야가 조용히 다가와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1000년 뒤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안달이 나 있군요. 모래가 당신의 글씨를 가져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손끝이 모래를 훑고 지나가는 바로 그 찰나의 울림에 마음을 모아보세요. 타릭은 멍하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가락을 뜨거운 모래 위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영원히 남기겠다는 탐욕이 마치 낡은 겉옷을 벗어내듯 그의 어깨에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글씨가 사라지든 말든 더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손끝에 닿는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의 따스함과 귓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에 그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모래를 쓸어내리는 그 찰나찰나의 순간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스며들 듯 알 수 없는 깊은 충만함이 그의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더는 타인의 시선도 먼 미래의 냉정한 평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모래는 여전히 그의 글씨를 지워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선 오아시스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쓰고 몇 번이고 다시 지워지는 그 덧없는 순간들을 온몸으로 껴안았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온 탈익은 신성한 잉크병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고 양피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마치 오랜 가뭄 끝에 터진 강물처럼 맑고 거침없는 문장들이 끊임없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시는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것을 읽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따스한 모닥불처럼 어루만졌습니다. 영혼을 탐하는 자는 지금을 잃고 현재의 진심을 다하는 자는 영혼보다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쩌적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현이 갈라집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균열이 순식간에 기둥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젊은 악사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립니다. 몇 달을 밤새워 갈고 닦은 손끝의 기교가 차가운 얼음 앞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언젠가 사막 저편 모래 위에 시를 쓰던 한 서기도 똑같은 절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원히 남기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지워버리던 그 순간처럼 이번에는 얼음의 땅에서 소리로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조용히 얼려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의 손끝을 뜨겁게 태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년설 봉우리 아스카에서 전해져 내려온 가장 차갑고도 가장 뜨거운 깨달음의 이야기.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년설이 겹겹이 쌓여 마치 백년 묵은 소금산처럼 빛나는 아득한 봉우리 아스카. 그곳에는 바람과 얼음이 빚어낸 신비로운 현악기 하나의 전설이 오래도록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악기를 빙금이라 불렀습니다. 빙금의 투명한 울림은 마치 잠든 아이를 어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설산의 분노를 잠재우고 성난 눈사태를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그 전설의 악기를 잇는 문파에 젊은 악사연이 있었습니다. 연은 문파에서 가장 뛰어난 수석 연주자가 되는 것을 오직 그것 하나만을 삶의 유일한 등불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처럼 예리한 기교를 그는 하나하나 완벽하게 벼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얼음줄을 튕길 때마다 그의 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 표면처럼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얼음현이 툭 하고 허무하게 끊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문주는 그런 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쉬움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소리에는 화려함만 가득하구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조급함뿐 정작 마음의 영혼은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 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연의 가슴 한복판을 깊이 찔렀습니다. 연은 그날 밤 절망에 빠져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그를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완벽한 기교가 어째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탄식하며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만이 차가운 밤바람처럼 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연은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눈보라가 사납게 휘몰아치는 설산 깊은 골짜기를 향해 그는 정처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지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끝에 연은 골짜기 깊은 곳에서 늙은 신만이 무명을 만나게 됩니다. 무명의 손가락은 오랜 세월 약초를 캐온 흔적으로 마치 굽은 소나무 가지처럼 거칠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깊은 산속에 은둔하며 약초를 뜯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은 그의 허름한 오두막에 몸을 누이고
뜨거운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연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게 굳은 손끝의 굳은 살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쌓여온 욕심의 흔적을 조용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이내 투명하고 얇은 얼음 기둥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얼음 기둥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무명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얼음 기둥 위에 내 손가락을 살포시 얹어보아라. 내 체온으로 이 얼음을 녹이지 말아라. 그 안에서 잠들어 있는 바람의 소리를 가만히 튕겨내 보아라. 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얼음 기둥 하나쯤이야 자신의 오랜 기교로 손쉽게 다룰 수 있으리라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얼음 기둥을 움켜쥐고 소리를 내기 위해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찌르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얼음 기둥에 가느다란 금이 갔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얼음은 서럽게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연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의 손끝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얼음 기둥은 마치 봄볕 아래 눈사람처럼 형체도 없이 계속 녹아 사라져갔습니다. 연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소리를 내야 하는데 어째서 자꾸만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인가.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좌절의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무명이 조용히 다가와 연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는 소리를 내어 남에게 자랑하려 하는구나. 얼음보다 더 차갑고 더 딱딱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 욕심이다. 최고가 되고 싶은 인정 욕구, 남을 넘어서고 싶은 열등감. 그 소음이 내 손끝을 이토록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손끝에서 내 이름 석자를 완전히 지워버려라. 무명의 나지막한 음성이 마치 눈송이가 내려앉듯 연의 귓가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라. 남의 시선을 지워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람과 얼음만을 온전히 느껴보아라. 연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수석 연주자가 되겠다는 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 해내고 싶다는 조급함. 그 모든 욕망을 그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가득 차오르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서서히 잊어버렸습니다. 설산을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의 노래가 비로소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속 깊은 곳에서 숨쉬는 대자연의 고요함이 그의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은 살며시 얼음 기둥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을 완전히 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벼운 손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얼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연의 손끝을 통해 마음 깊은 곳의 진동이 얼음 기둥 속으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맑고 영롱한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챙챙 하고 아득한 산울림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얼음 기둥은 마치 별빛을 삼킨 듯 투명한 빛을 사방으로 뿜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설산 전체로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거세게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따스한 눈꽃이 사뿐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연은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를 증명하려 애쓸 때는 오직 소음만이 태어난다는 것을,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비워낼 때 비로소 세상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사막의 모래 위에서 영혼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았던 어느 서기의 깨달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파로 돌아온 연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빈금 연주는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설산의 눈사태마저 잠재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소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지는 않나요? 나를 증명하려는 그 욕심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만의 가장 아름다운 울림이 세상 가득 퍼져나갈 것입니다. 내면의 소음을 걷어내면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완벽한 평화가 됩니다. 모래와 얼음 사이에서 두 우화가 건네는 삶의 숨은 상징, 사막의 서기타릭과 설산의 악사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땅에서 서로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붓을, 또 한 사람은 얼음현을 각자의 방식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떨리던 것은 결국 같은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마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낸 뜨겁고도 차가운 갈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상징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 사라지는 것 앞에 선 인간. 구체적인 상황 묘사. 타릭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잉크병을 품속에 꼭 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마주한 것은 바람 한 줄기에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래였습니다. 여는 손끝에 화려한 기교를 오랜 세월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마주한 것은 뜨거운 손길 하나에도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얼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도구를 손에 쥐고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재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오래 갈고 닦은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래가 무너지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그 믿음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힘주어 밀어붙일수록 결과는 오히려 더 참혹해졌습니다. 분노는 곧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무너진 흔적만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쓰라린 순간이었습니다. 모래와 얼음은 사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물처럼 미끄러운 존재입니다. 마치 꽉 움켜쥔 주먹 속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삶은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새어나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재행무상이라 부릅니다. 모래가 무너지고 얼음이 녹는 것은 자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아주 오래된 진리였을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또한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릭과 연이 마주한 것은 결국 이 오래된 진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둘째, 힘을 뺄 때 비로소 열리는 문. 타릭은 깃털 펜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뒤에야 비로소 맨손으로 모래를 어루만졌습니다. 연은 얼음이 몇 번이고 녹아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힘을 완전히 뺀 손길로 얼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구를 잃고 방법을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마저 잃은 뒤에야 진짜 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구를 잃었을 때 두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막막함은 서서히 고요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지자 오히려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새로 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는 순간 비로소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타릭의 맨손과 연의 힘을 뺀 손길은 바로 이 펼쳐진 손바닥과 같았습니다. 움켜쥐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세상이 그들의 손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노자는 무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역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장자 또한 무라일체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대상 사이의 경계가 사라질 때 비로소 참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탈익이 모래와 하나가 되고 연이 얼음과 하나가 된 그 순간은 바로 이 오래된 동양 철학이 우화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나를 지울 때 드러나는 진짜 나. 소라야는 탈익에게 지금 이 순간의 울림에 마음을 모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무명은 연에게 손끝에서 내 이름 석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두 조력자의 말은 표현은 달랐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내가 애써 쌓아온 것을 어째서 지우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그 억울함은 서서히 겸손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욕심을 정말로 내려놓았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뜻밖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거울에 낀 뿌연 김을 손으로 닦아내야 비로소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는 법입니다.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욕심, 인정받고 싶다는 조급함은 바로 그 거울 위에 뿌연 김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닦아냈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본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그는 비본래적인 삶이라 불렀습니다. 탈익과 연이 후세의 평가와 문파의 인정으로부터 자신을 잠시 떼어놓았던 그 순간은 바로 이 본래적인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장 깊은 자국. 탈익이 도서관으로 돌아와 마침내 써내려간 시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연이 다시 튕긴 빈금의 소리는 설산의 눈사태마저 조용히 잠재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혼을 붙잡으려던 손을 놓은 뒤에야 비로소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평가도 타인의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숭고하리만치 고요한 평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파도는 해변에 닿는 순간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남기고 간 젖은 모래의 흔적은 오래도록 반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했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순간은 사라지지만 그 순간이 남긴 진심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반짝이며 살아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사상가 에크하르트 톨레 역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하게 확실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탈익이 모래를 어루만지던 순간, 연이 얼음에 손을 얹던 순간, 그 두 순간은 결국 이 오래된 지혜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의 모래와 설산의 얼음은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신기하게도 같은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탈익은 글자로, 연은 소리로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같은 대답에 이르렀습니다. 무언가를 영원히 남기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먼저 영혼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모래는 흩어지고 얼음은 녹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과 녹아내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로소 진짜 문장과 진짜 소리가 태어납니다. 당신의 하루도 어쩌면 모래알처럼 혹은 얼음처럼 손에 쥐는 순간 이미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바람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탈익과 연이 그러했듯 당신 또한 힘을 뺀 손끝에서 가장 진실한 당신만의 문장을 가장 깊은 자국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탐하는 자는 지금을 잃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심을 다하는 자는 영혼보다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옛 어른들은 달도 차면 기운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도 결국은 서서히 이지러지고 만다는 오래된 속담입니다. 탈익의 모래와 연의 얼음도 결국은 이 속담 한 줄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채우려 했던 그 순간 오히려 가장 크게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막에서 탈익은 영원히 남을 문장을 쓰려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설산에서 연은 최고의 소리를 내려다 결국 얼음만 녹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움켜쥔 손을 가만히 펼쳤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만의 문장과 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문득 제 지난 하루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잘해내야 한다는 마음에 밤늦도록 뒤척였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밤일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저 오늘 하루에만 마음을 다했던 날에는 이상하게도 더 좋은 결과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애써 붙잡지 않고 가만히 흘려보낼 때 오히려 더 깊은 자국이 마음속에 남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도 무언가를 너무 꽉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손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걱정도 어제의 아쉬움도 잠시 창밖에 내려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금 이불의 따스함과 창밖의 고요한 바람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가장 깊은 평온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히 잘 자요.